나피드의 필리핀 블라블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이 우기가 시작이 됐어요. 필리핀 우기 같은 경우는 6월에서 8월까지가 아주 강력한 우기이고,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까지가 태풍 있고, 그리고 11월부터 다시 건기가 시작돼서 그 건기가 약 4월 정도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5월. 요즘에 뭐 기후변화라든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한국이 사계절이 있듯이 필리핀이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거는 정확합니다. 우기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한국의 장마철하고 필리핀의 우기는 양상이 같은 듯 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국지성 호우로 내리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한 20분? 도로가 침수될 정도로 그 정도의 비가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지역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에 한 2년 정도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 어느 구역이 어느 때에 이렇게 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사는 게 아니고 여행을 온다. 그러면은 여행 오실 때 어느 지역이 우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지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우기라고 해서 계속 하루 종일 뭐 몇 달 동안 비가 계속 내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 경험을 해서는 어떠냐면은 제가 정말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 힘들었어요. 심리적도 그러고 육체적도 그러고 뭐 금전적으로 그러고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2달 동안 비가 안 멈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미치겠어. 와,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도 뭐 갑갑합니다. 뭐 갑자기 옛날 얘기로 빠졌네요. 그렇다고 2달 동안 단 1분도 안 빼고 비가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애매하게 비가 올 때가 있어요. 확 내리다가 그다음에 그쳐. 한 2시간 정도 그쳐. 2시간 정도 그쳤다가 또 비가 보슬보슬 내리다가 또 확 내리다가. 우기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랜슬라이드죠. 너무 무분별하게 되고, 더해서 지진이 같이 복합적으로 오는 때도 있고, 또 더해서 태풍이 또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3콤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비가 많이 와서 우기예요. 땅에 휩쓸려 내려가. 한국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났었죠. 필리핀은 뭐 너무 사상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진 같이 옵니다. 우기면서 지진이 오면은 아주 그냥 끝장나죠. 거기 더해서 세 번째, 태풍까지 와버리면 진짜로 난리가 나버립니다. 3콤보죠. 그런데도 필리핀이 살아남는 거는 3콤보에 당하는 게 어디가 많이 당하느냐. 그러니까 부초는 이런 거에 안 당해. 부초는 당해봤자 다 웬만하면 다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수 정비가 잘 돼 있어. 그래서 그들은 웬만하면 당하지 않고, 건물들도 잘 지어놔서 뭐 마카티 이런 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는 괜찮고, 어디가 많이 당하느냐. 프라빈스, 그러니까 시골 쪽이나, 그리고 도시인데도 그 외곽 도시에서 외곽. 예를 들어서 같은 마닐라, 캐피탈 시티, 그 안에서도 판자촌, 슬레이트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가 오면 비 맞고, 지진이 오면 지진 맞고, 태풍이 오면 태풍 맞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필리핀이 살아날 수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많은 어떤 복구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잘 부서지지 않아요. 이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나무나 양철지붕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부서지는데, 좋게 지어놓은 것들은, 아주 좋게 건축된 것들은 부서지지 않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복구 비용이, 여기는 그냥 판자 몇 개랑 양철지붕 몇 개랑 나무 합판 몇 개만 있으면 다시 집을 지어. 그러니까 복구 비용이라고 할 게 없죠. 있긴 있지만 뭐 그들에게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 그들은 바로 딛고 일어서요. 망치와 톱과 못, 그것만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것들로 해서 집을 지어서 다시 올립니다.
흥미로운 인터뷰를 봤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맞아. 외국 사람이 필리핀 여성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필리핀 여성이 한 대답이 맞아. 너무 정확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여성은 뭔가 사업적으로 하면서 그 위아래를 뭐 위아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표현하면 좀 저도 좀 가슴 아픈데 저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아래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한쪽만 보지 않고 전체를 아우러서 보는 그런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성이.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외국인이 물어봤어요. 필리핀에서 부촌이라고, 부자라고 느낄 정도로 산다는 거는 한 달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지 부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여성이 딱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마카티나 뭐 BGC 거기에서는 평균적으로 한화로 약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있으면 거기에선 평균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저는 그 여성이 말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한화 500만 원이 매달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다. BGC나 마카티 그쪽 부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부자로 산다고 한다면은 최소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생활비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부자라고 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한 사람이 깜짝 놀라죠. 그 정도 금액이나? 그래서 이 여성이 대답을 합니다. 그거 말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BGC나 마카티 그쪽으로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그 정도겠죠. 근데 그 외곽 쪽,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있으면은 그들은 부자로 느끼면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느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150만원과 1,500만원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 여성이 그래요. 맞다, 그렇게 맞다. 필리핀 사람이 생각했을 때 필리핀에서 부의 척도는 한 달에 1,500만원은 있어야지만이 어느 정도 부자 행세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왜 갑자기 건기우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필리핀 현재 물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흔한, 4명이 프랜차이즈를 가요. 이제 주문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평균적으로 한화를 했을 때 3만원 정도 나와요. 4명에서 3만원. 그러면은, 4명에서 3만원이면 싸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3만원을 4명에서 나누게 되면은 1인당 7,000원, 7,500원 정도. 그 정도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간과한 게 뭐냐면 여기가 바로 필리핀이라는 겁니다. 흔하게 생각했을 때 개발도상국 아주 그냥 물가가 한국에 비해서 아주 그냥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나라인데, 여기 프랜차이즈를 먹는데 1인당 7,500원 들어가요. 그래서의 1인당 7,000원, 7,500원이라고 한다면은 요즘 물가에 비해서 너무 싸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여러분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프랜차이즈로 갔을 때 그 정도 금액이에요. 물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절대로 필리핀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불과 작년에 4명이서 갔을 때 동일한 거를 주문하게 되면은 작년에는 800페소 정도 됐어요. 800페소면은 한 24,000원 정도. 그러면은 이제 4명이니까 한 6,00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1년 사이에 1,000원에서 1,500원 사이가 올라버린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야 그 정도 금액은 많이 오르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죠.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금액적으로 그 정도 올랐으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2배 오른 것과 비슷한 거. 과장 약간 보태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먹는 것만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올랐어요. 물론 필리핀의 노동자들의 급여도 올랐어요. 급여 오른 거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직도 그런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말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한국에서 술 한잔 마실 금액으로 여기에서 황제처럼 논다.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다만 특정적으로 국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5명이서 룸사롱 가서 마셨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그 돈으로 필리핀에 와서 즐기고 뭐 할 거 다 했어. 다 하고도 100만 원이면은 다 하고도 넘치고 넘쳐.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필리핀에 온다고 한다면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까지 하게 되면은 아니에요. 필리핀에도 한 달 살기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한 달 살기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한 달 살기로 물가를 체감한다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달이면은 그 한국의 어떤 물가 지수에 이런 물이 안 빠졌어. 한 달이면 빠질 수가 없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있어야지 한국에서의 그 어떤 물가 지수가 물이 약간 빠지고 이제 필리핀 물가에 적응을 하는 그 정도 될 텐데 한 달로는 아무것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제 사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는 너무 달라요.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게다가 더해서 현재 우기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기가 시작되면은 가장 많은 물가가 오르는 게 무엇이냐? 바로 채소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요. 필리핀의 전체적인 땅이 물 빠짐이 약해요. 물 빠짐이 약하면은 뿌리가 썩어요. 뿌리가 썩고 또 물 빠짐이 안 되면 알이 작아요. 썩는 것도 많이 나오고 알도 작아집니다. 그런데 수확량은 적기 때문에 또 채소가 금액적인 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프랜차이즈나 이런 식당들에 가보게 되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게 뭐냐. 똑같은 음식을 시켰는데 한두 번 시켜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비교를 하는 게. 작년에는 어떤 이 팍초이라고 해서 청경채 비슷한 건데 그게 한 5개가 들어가 있었어.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2개야. 주는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필리핀 프랜차이즈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한두 번 주문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한국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게 한국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은, 한국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게 변할 수 있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왔어요. 필리핀에 왔어요. 필리핀이든 어느 나라든 동일해요. 자, 현지인이 왔어. 그럼 경계심이 들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동남아다. 그러면은,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뭔가 이제 와서 과도한 팁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구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매치기를 하거나 뭐 퍽치기를 하거나 총을 쏘거나 뭐 칼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현지인이 오게 되면은 경계심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뭐 100%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한국 사람이 와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벌써 이제 말이 통하잖아.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경계심이 하나 꺾였지. 그리고 더해서 상대방의 인상이 나쁘지 않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인상이 좋거나 아니면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바른 생활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래요. 무슨 덩치가 막 엄청 크고 막 몸에 막 문신이 막 엄청 돼 있고 그리고 험상궂은 사람이야. 딱 봐도 그냥 얘는 조폭이거나 생양아치거나. 조폭? 생양아치? 뭐 문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딱 봐도 그런데 얘하고는 전혀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 멀끔하게 생기고 아니면 약간 측은지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가가요. 뭐 결과적으로 했을 때 한 10만 원 아래쪽으로 흔히 어떻게 표현할까? 뭐 뜯긴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자기가 여기에서 왔는데 저기 필리핀에 있는데 지금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있다. 그래서 밥 한 끼만 먹게 조금만 도와달라. 몇백 페소만 도와달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한 500페소 아래 정도로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그 정도가 어떤 사기 아닌 사기죠. 네. 그 정도는 다행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으로 금전적인 사기를 당하는 거. 네. 뭐 어디 같이 놀러 가자. 맥주 한 잔 마시자. 내가 한 잔 쏠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 바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갔을 때, 약물이라든지, 셋업을 당해서, 돈을 뜯긴다든지, 요게 이제 2차적인 거고, 가장 워스트는, 뺏길 것도 다 뺏겼는데, 목숨까지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필리핀에서 전체적으로 동남아 다 있어. 그러니까 저는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에게 뭔가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에 전혀 그 사람이 나에게 웃으면서 다가올 일이 없어.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가게에 물건을 사러 들어갔어. 그러면은 거기 직원이 저에게 당연히 웃으면서 다가오겠죠.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 그러면 거기 서빙하는 직원이 저에게 웃으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나하고 아무 어떤 비즈니스적이나 이런 것들에 관계가 있을 법한 상황이 아닌데 나에게 웃으면서 다가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해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 아름답게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영상에서만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외에 나왔을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 봤을 때 믿으면 안 되고, 한두 잔 했다고 믿으면 안 되고, 아셨죠? 여러분들에게 목적 없이 호의를 베푸는 거는 없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블라블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